우리가 어릴 때부터 완전식품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게 있죠. 네, 바로 하얗고 뽀얀 우유입니다. 키 크려면 마셔라. 뼈 튼튼해지려면 마셔라. 아마 이 우유 한 잔에 얽힌 좋은 기억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유 정말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셔도 괜찮은 완전식품일까요? 만약 제가 오늘 이렇게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우리 뼈를 오히려 녹이고 혈관에 독을 쌓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설마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완전식품 우유를 독으로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우유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저희 지혜와 노후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유가 왜 그렇게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지 그 대단한 효능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괜히 세계적인 장수마을에서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효능은 뭐니 해도 바로 뼛속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우유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와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칼슘이 뼈의 재료라면 비타민 D는 그 재료를 뼈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일꾼인 셈이죠. 우유 한 잔에는 이 재료와 일꾼이 함께 들어있으니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두 번째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 근감소증을 막아주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죠. 이게 바로 근육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 때문인데요. 우유에는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단백질 섭취가 신체 기능 유지와 낙상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발표했어요. 매일 꾸준히 우유를 마시는 습관은 비싼 보충제 없이도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짱짱하게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깜빡깜빡하는 뇌를 깨워주는 효능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뭘 잊어버리신다고요? 우유의 풍부한 비타민 B12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노년층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심해지면 인지, 기능 저하나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고마운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혈압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유 속 칼륨 성분이 바로 이 걱정을 덜어줍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 즉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고혈압 예방 식단으로 권장하는 DASH 식단에도 저지방 유제품이 꼭 포함되어 있어요. 혈압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우유 한 잔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지혜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천연 수면제 역할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숙면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하죠.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이 잠을 잘 오게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부작용 걱정 없는 최고의 수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 치레가 잦아지기 마련이죠. 우유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E와 아연, 그리고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비타민 D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감기나 대상포진처럼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찾아오는 불청객들을 막아내는데 우유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우유는 정말 신이 내린 음료 같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우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방금 말씀드린 모든 효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유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귀를 끝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최악의 궁합은 바로 특정 약과 함께 마시는 겁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일부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우유의 풍부한 칼슘이 약 성분과 딱 달라붙어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킬레이트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약효는 약효대로 떨어지고 칼슘은 칼슘대로 흡수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맹물과 함께 드시고 우유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걸 철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입니다. 달달한 초코우유,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게 뼈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하는데요. 우리 몸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빼내서 사용합니다. 즉, 우유로 칼슘을 보충하는 동시에 설탕으로 뼈 속 칼슘을 빼내고 있는 셈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행동이죠. 우유의 단맛을 원하신다면 설탕 대신 과일을 조금 넣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조합이라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옥살산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덩어리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몸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드시고 입안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옥살산 때문이에요. 시금치와 우유는 가급적이면 따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최악의 궁합은 고구마입니다. 이것도 정말 의외죠? 고구마 라떼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때 우유의 단백질, 특히 카제인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몽글몽글하게 뭉쳐버려요. 이게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고구마와 우유는 함께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렌지나 레몬 같은 산이 많은 과일입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그리고 우유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쉬운 조합입니다. 과일의 강한 산 성분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마치 순두부처럼 덩어리가 져버리는 거죠. 과일과 우유를 함께 드시고 싶다면 산이 적은 바나나나 딸기 같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카페라떼가 사실은 뼈 건강에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이미 흡수된 칼슘마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물처럼 커피를 마시면서 우유로 칼슘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차라리 커피는 커피대로 즐기시고 우유는 간식으로 따로 드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조합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우유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봐야겠죠. 이왕 마시는 우유, 더 건강하게 마시면 좋잖아요. 무려 8가지나 준비했으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박씨가 아주 좋아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마그네슘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더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이 3가지가 3박자를 이룰 때 우리 뼈가 가장 튼튼해질 수 있는 거죠. 우유를 드실 때 아몬드 몇 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 우유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딸기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데요. 비타민C는 뼈의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뼈를 건물에 비유하면 칼슘이 시멘트라면 콜라겐은 철근인 셈이죠. 철근이 튼튼해야 시멘트를 부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죠? 또한 딸기의 항산화 성분이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과일이죠. 우유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우유와 바나나 하나면 든든하고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궁합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액 속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즉 칼슘이 엉뚱한 혈관 같은 곳에 쌓이지 않고 정확히 뼈로 찾아가도록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인 셈이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우유와 함께 갈아 수프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우유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달걀 노른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기로 손꼽히는 식품이에요. 칼슘 흡수의 1등 공신인 비타민 D를 더욱 보충해주니 뼈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서양에서 아침 식사로 계란 요리와 우유를 함께 먹는 데는 다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에 우유를 부어 먹는 것은 아주 훌륭한 식사법이에요.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이는 칼슘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인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우유와 함께 먹었을 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바로 그 성분이죠.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골든 라떼라고 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있어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 염증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따뜻한 우유에 강황 가루를 조금 타서 드시면 염증을 다스리고 뼈를 보호하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후추를 아주 약간만 곁들이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8번째 최고의 궁합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신기한 식재료예요. 이 말린 표고버섯을 갈아서 우유와 함께 끓여 수프를 만들거나 볶음 요리에 우유와 함께 넣으면 맛도 풍부해지고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똑똑한 우유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선한 우유 고르는 법입니다. 유통기한 확인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우유를 살짝 흔들었을 때 용기 안쪽에 찌꺼기가 많이 묻어나지 않고 깨끗한 것이 신선한 우유입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냄새를 먼저 맡아보세요.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보관법도 아주 중요해요. 우유는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온도가 가장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장고 가장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쪽은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우유가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뚜껑은 반드시 꽉 닫아서 다른 음식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유를 요리에 활용할 때는 영양 손실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유를 너무 팔팔 끓이면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림 수프나 스튜 같은 요리를 할 때는 다른 재료를 먼저 다 익힌 후에 불을 끄기 직전에 우유를 넣고 살짝만 데우는 정도로 끓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에도 이렇게 깊은 과학과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유는 뼈, 근육, 뇌 건강에 모두 좋은 완전식품이지만 약이나 설탕,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견과류나 딸기, 바나나, 강황 같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몇 배는 더 커진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지혜와 노후와 함께한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100세 건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과 활기로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